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조금 다시 뜨겁게 달아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 2201.48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도 어제 잠시 코스닥도 잠시 쉬었다가 오늘 다시 달려나가는 모습 740선을 다시 이제 탈환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739.9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이 많이 좀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이 조금 이제 좀 따뜻해지고, 날씨도 좀 같이 네네. 덩달아 따뜻해지고, 돈이 시장으로 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도 그렇죠. 조금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특히나 네네.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맞아요. 언젠가요? 1월 4일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그냥 쭉 일자로 서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잠시 쉬었다가 또 오늘 1.28%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돈이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겠죠. 일단 네네.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뭐 이제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이고,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네네. 뭐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네. 수급의 어떤 그 방향이나 이제 덩어리 쪽이 움직이는 그 설정들은 조금 바뀌었다 봐야 되겠죠. 아, 네. 네, 그동안 이제 코스피 쪽에 계속 들어와 있었다가, 네네.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 형태의 모습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음. 뭐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일단은 뭐,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네. 저평가하기 때문이다. 또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네. 뭘 살 것이냐라고 이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뭐, 12월 달이나 1월 달 이럴 때는 대형주 쪽, 네. 뭐 워낙 다들 주가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일단은 네. 덮어놓고 사자. 음.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갔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왔던 오, 모습도 맞습니다. 있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1월 달 정도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제 코스피 쪽의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아, 너무 많이 올랐으니. 그렇죠. 네네.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정한 어떤 상승 포인트들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점점 줄어드니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좀 줄어들게 되고, 네네. 또 실제로 차트상에서 보더라도 코스피 쪽의 차트가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이 확인되잖아요. 맞습니다. 각도 굉장히 네, 가팔랐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자금을 좀 이동해보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피 쪽은 일단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고, 네. 또 차익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매수가 안 들어갔을 테고, 음. 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먹을 만한 게 좀 많이 생기겠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쪽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코스피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의 부분들이 소폭으로 이제 매도가 전환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의 어떤 시장을 합쳐봤을 때는 여전히 플러스, 네. 즉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흐름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조금 옮겨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2월 11일 이번 주만 11일, 12일, 13일 이번 주만 해도 계속 천억씩 1,000억 원씩 이상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세가 네.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1, 2 시총 1, 2만 조금만 팔아도 네네. 코스닥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지고 자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많으니까 그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주가 차트와 비슷하게 하는 게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 네네. 예. 굉장히 또 급하게 올라도 1월 말까지 2% 3%대 계속 올라오다가 예, 머물고 있으니까 머무는 동안 또 이렇게 차익 매도가 나가게 되고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상황이 만들어지는 또 그런 것들이 해외 시장에서 조건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셧다운 또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감이 좀 있는 모습들이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또 중국과 미국의 또 합의안이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될 거라는 얘기가 밑바탕이 깔려진 상황에서 돈이 자꾸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대표적인 악재겠죠. 이제 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네. 이게 뭐 화해된다, 뭐 결론이 난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안 된다 안 쪽으로 된다. 갔다가 네네네네.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해결이 되는 부분으로 기대감이 모아진 상황인데 네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네. 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막 투닥거리면서 싸워가지고 뭐 너 죽고 나 죽다 해서 뭐 다시 안 보겠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미국과 북한이 좀 먼저 만나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나중에 보자. 이게 이제 3월 달이 된 거고요. 네네. 하다 보니까 협상 기한을 좀 넘기게 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살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라든지 뭐 이런 의견상 일정상의 조율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악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차관급 회담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14일, 즉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이 또 열리게 됩니다. 이거 중- 점점 네. 레벨을 올려가고 있네요. 예, 회담 그죠? 레벨을. 중국에서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그 협의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야기한 부분은 내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버리겠다 얘기겠죠. 사인하겠다는 얘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예. 대장끼리 만나서 여기 두 장 찍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쇼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지. 네네. 뭐 서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너 이렇게 이만큼 해, 난 이만큼 할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이미 결정은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아마도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이제 장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은 일단 3월 달로 넘겨지게 되는데 네. 3월 2일부터 뭐 미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후로 연기가 된다거나 뭐 없었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셧다운 같은 문제도 뭐 예상해 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셧다운 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규정, 민주당이- 워낙 몬석을, 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셧다운을 하게끔 이렇게 막 밀고 나가버리게 되면 민주당 나쁜 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협의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이 더 짜게 했어요. 완전 짠물이던데요. 네네. 네. 저는 한 네. 30억 달러 정도까지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네, 10억 달러 이게, 겨우 넘기는 네, 모습. 14억 달러. 네, 네. 네, 14억 달러입니다. 근데, 요 정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트럼프가 승리는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 공화당에서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네. 것을 통해서 국방비로 네네. 충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해결이 되고 셧다운 문제는 다시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셧다운 문제는 이제 없어지게 되면 내년도 예산 나올 때까지는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악재도 일단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남아있는 악재들은요, 뭐 IMF 총재라든지 또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4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 4가지 올해 말쯤에 이렇게 뭐, 그럴 것이라는 네네네.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4가지 먹구름 중에 하나가 무역 분쟁이었고요. 네네.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금융 긴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경기 성장이 둔화되는 거. 네. 그 다음에 브렉시트였는데, 사실 브렉시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 방에 다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글쎄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모든 문제들이 그냥 셧다운되는, 네, 문제가 그렇죠. 셧다운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 어차피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끌고 가기가 어떤 2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문제였고, 그렇죠. 결국에는 해결하는 과정 속에 진통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제 해결이 되고 나고, 그런, 밑바탕이, 좋은 호재거리로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자금이 이제 많이 몰리게 되는 상황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중국도 협상을 하게 되면은 양보할 건 양보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경기 부양에 대한 또
또 의지가 또 키워드 있잖아요. 바탕이 있기,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덩달아 중국에 대한 그런 경기 부양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들, 같이 다 엮여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시장 상황은 긍정적인데 너무 흥분만 안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네. 뭐 가장 매력적인 국가가 또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네, 이모징 쪽으로 들어왔고 또 당사자인 중국을 바로 공략하기 좀 애매하고 그렇죠. 뭐 그 바로 붙어 있는 우리나라를 공략하는 것이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뭐 이번 달 말에 있는 큰 빅 이벤트, 북한과 미국의 또 2차 정상회담도 그렇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 막상 이제 만나고 기대거리가 많아요. 만나고 악수를 하고 사진 찍고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렇게 긍정적이다,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요럴 때 지금 보니까 또 네. 신용 매물들이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고 있던데 좀 항상 네네.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뜨겁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네네네.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면 개인들이 이제 좀 해볼까라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꼭 이게 신용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제 또 떨고 가거든요. 맞아요. 네, 주가라는 게 절대 그냥 가지 않고요. 개인들이 붙는다 싶으면은 그냥 몸을 털어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진짜 이게 더럽고요. 네네, 치사하고 맞아요. 막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뭐 치사하게 털어내니까 네. 이럴 때는 또 신용 매물이 많이 들어온다. 또 주가가 단기간 너무 올라갔다. 테마가 좀 시끄럽다 그러면 이런 거는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신용 매물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신용에 그렇죠.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재밌는 또 뉴스거리가 있던데요. 요즘 행동주의, 뭐 주주권 네. 행사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스튜디오 네. 코드라든지 이런 뭐 제도적 보완을 만들면서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강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그쵸. 가고 있다는 얘기들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네. 오늘 뭐 또 재밌는 뉴스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주권 행사를 선언하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이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건 무슨 소릴까요? 또 다른 이면이라고 한다면 뭐 네네.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좀 움직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수 수익.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 왜냐면 이제 그동안 국민연금이 운영을 잘 못했다. 뭐 했다면 마이너스다. 도대체 니들 뭐 하는 거냐?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남의 돈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영을 너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너무 맨날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고. 네. 뭐 오죽하면은 뭐 아이들까지도 내가 해도 그보다 잘하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네네네.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이제 어떤 희망을 좀 더 주고 싶고 신뢰감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자기들은 안 그런 척하는 부분들이 일단 있었을 거예요. 좀 숨기고 싶은 부분. 네네. 왜냐면 나서서 우리가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률을 극복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네, 그래도 많은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겠다. 네.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을 좀 걸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명분이 기업- 생기니까. 네. 그렇죠. 네. 기업들에게 우리가 좀 그래도 지분이 많은데 네. 대주주들 입장으로 이 소액주주들 입장을 대변해서 네. 간접적인 배당도 확대하게 되고 네. 너희들의 어떤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야, 네네. 국민연금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연금도 그 기업에 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이 잘 되거나 호재성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떠야지. 그렇죠. 네. 네, 네.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질타를 네. 적게 받게 되고. 그동안 또 이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쪽으로 수익을 내면은 내가 국민연금 나는 지금 얼만큼 내는데 내가 받는 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냐. 네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좀 피해갈 수 있으면서 주주권 네. 행사를 하면서 좀 이렇게 포장을 하는 모습들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의도가 됐든지 간에 일단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네. 뭐 기업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네. 뭐 그런 수익을 더 많이 올리는 부분, 뭐 자기들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도 좋고 네. 또 주주들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좋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좀 나태한 부분들을 좀 조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은 좀 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 행동주의 쪽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네.
전문 경영인이 아닌 사람들이 참견을 하게 됐을 경우에 아, 그렇죠. 나오는 문제점들, 네네. 뭐 정책적인 부분을 등에 업고 들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찬성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확실히 이 취지만큼은 소액주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면서 계속 진통을 겪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시행해본 어떤 역사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맞아요. 네네. 네. 하면서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려 생각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또 덩치가 큰 자금 덩어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잘 해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맞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자금이 어떤 독립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측면이 좀 부족했었잖아요. 정권이 그렇죠. 바뀜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번에 어떤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서 정말 이제 공적 자금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죠.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낼 수 네.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맞아요. 나간 방향으로 간다면은 뭐 주주권 행사들이 뭐 어떤 이면이 있든 간에 예, 네. 주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 공적 자금을 잘 운영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어차피 수익이 골고루 다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저희들이 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어떤 제도적 보완 마련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네. 그런 지금 진통 과정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걸 통해서 기업들도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서 경영을 좀 더 잘하면 좋고 국민연금도 수익을 잘 내서 연금도 잘 펑펑 주면 좋고 네네네. 또 개인 투자자들도 그 틈을 타서 수익을 같이 내주면 좋고 모두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네.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 이면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금 손실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좀 내보자. 너희들은 잘 되는가 말든가 일단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뭐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속 우리도 그냥 남에게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또 그 감시에 그렇죠. 따라서 또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요번에 이제 뭐 행동주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얘기가 많고 주주권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배당을 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배당을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또 성향들이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맞아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뭐 국민연금의 뭐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돈이 있는 곳에는 야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믿을 놈 하나 없어요, 돈이 있는 사실은요. 곳에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야로만 판 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믿으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네. 네. 못 조금만 믿겠어, 믿으시기 지금. 바랍니다. 조금만 믿으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구원은 네. 돈이 있는 곳에 야로가 있다. 이걸로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돈이 있는 곳에 야로가 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